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검단 신도시에 임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창 할 때 검단 신도시의 분양권을 가지고 그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또 그 단지마다의 갖고 있는 특징들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이 임장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의 의견들도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편에 보이시는 곳은 검단 금호 센트럴인데요. 이곳이 검단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한 단지입니다. 가장 비싼 대장 아파트에 속하고요. 그 주변으로 바로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프라자 상가가 입점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다 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단지 내 상가를 보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꽉 채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편의점이나 커피숍, 빨래방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요즘에 신도시 상가의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이곳은 사거리에 있는 프라자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 가득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레미콘 차량도 지나가는 걸 보면 지금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미린 시그니처의 단지 내 상가인데요. 다 부동산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끝에서부터 부동산, 여기로 부동산. 이 아파트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없어요.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 물량이 거래가 가능한 거죠. 전세든 매매든. 입주하고 2년 정도는 사장님들이 좀 심심해 하실 수 있다. 네. 여기는 우미린 아파트입니다. 우미린 더 시그니처라는 곳이고요. 검단에 3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호반 서밋, 우미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호 어울림이 있는데 우미린 아파트 앞에 섰고요. 이 내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오전보다 비가 훨씬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장을 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눈 올 때 그 단지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내가 몸으로 느껴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한번 이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을 보시면 이제 1층이 지하 주차장화 되어 있죠. 지하 공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상 1층을 지하 1층화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약간 좀 절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많이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장단점이 좀 나뉘긴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 엄청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으로 프라자 상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 구성도도 상당히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원, 병원, 스터디 카페, 부동산, 약국 등 보실 수 있고요. 그 바로 앞으로 보면 상가들이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입주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그전에는 분양만 하고 사람들이 들어서야 소비를 하고 매출이 발생하겠죠. 상가를 짓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지어요. 한 1년 내외로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짓기 때문에 이렇게 신도시를 가면 상가 건축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검단 프로지오입니다. 호우금 아파트 뒤편에 있는 곳이고요. 지도로 제가 상단에다가 첨부를 해드릴 텐데 처음에 검단 신도시가 생기고 분양했던 호우금은 완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엄청 났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미분양 나가기 시작한 곳이 이 검단 프로지오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저기 파라곤 보이시죠? 네, 이 파라곤도 당연히 미분양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역사로부터 뒤편에 있었거든요. 분양 대행사에서 이 프로지오와
파라곤을 처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층을 배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당시에 와봤었는데 워낙 당시에 미분양 세대가 많아서 선뜻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서울이 반등하면서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이 검단의 미분양도 정말 순식간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분양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 번 정도 가보거나 또 손품을 팔아보거나, 그런 상태에서 미분양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넓은 경우에는 동호수마다 프리미엄이 붙는 정도가 다 달라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어떤 동호수를 보고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아파트도 저도 이제 입주하고 나서는 처음 오는데 완공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라곤의 단지 대상가 저기 뒤편에 보시면 지금 일부 상가는 입점해 있고 또 일부 상가는 아직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사업의 트렌드를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 요즘에 유행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도시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은 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유행하는구나 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확실한 아이템에 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입점하는 곳에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는 약간 좀 흔히 말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중간 듬성듬성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럴 때 뭐 3칸, 4칸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확실한 아이템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서 보실게요. 푸르지오 단지 내로 왔습니다. 지금 뒤편으로 보시면 뭐 조그만 뭐 폭포, 뭐 계곡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건폐율이 약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그 단지 내가 굉장히 쾌적한 거거든요. 약간 둘러보셔도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 아실 수가 있고, 확실히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가 살기가 쾌적하다라는 것을 분양권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지어지고 나면 이렇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네요. 여기가 미분양이 많았지만 지어지고 나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금성백조 예미지입니다. 금성백조 예미지가 그 대전의 건설사고요. 수도권에 진출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실 텐데 대전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여서 검단에서 여기 첫 예미지를 분양할 때 약간 제가 느꼈던 게 좀 힘주어서 짓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배치들을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지어지고 나서 처음 왔는데 외관 색깔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영 사랑으로도 약간 그 나름의 로고를 고집하듯이 보면은 그 회장님의 그런 신조들이 건설사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대형 평수도 많고 쾌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트리플 에듀라는 뒤에 이름이 붙은 것처럼 초중고가 앞에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면은 사실은 초중고를 바로 길 건너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선호될 또 단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단 신도시에 분양할 때 관심 있게 봤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예미지였습니다. 네.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어떤 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뭔가 잘 구성되고 잘 정돈된 것도 있지만 외관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 미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요 파라곤의 샤시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에 있는 그런 난간대가 없죠. 그런 난간대가 원래는 사람이 이탈하고 추락하는 걸 방지하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이 샤시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은 열리지 않고 상단만 열리는 거죠.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난간대가 없으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좀 깔끔한 느낌이 들죠. 아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실제로 저 좌측에 보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난간대가 있죠. 난간대가 있고, 저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샤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차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게 좀 더 깔끔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커튼월 룩이라고 해서 아예 저런 프레임 자체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저렇게 일반적인 샤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인면 분할에서 그 다음에 커튼월로 갈수록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입주자 예비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조율하고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분양권 상태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지어지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부동산에 한번 가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임장 갈 때 보통 부동산을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장을 간 김에 그 지역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도 오고 저도 다 바지도 젖고 다 젖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잠깐 비도 피할 겸 들려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부동산이 많잖아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라고 싶으면 일단은 저는 남성분보다는 여자 사장님이 계신 곳을 선호합니다. 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이제 들어갔는데 호의적이지 않다거나 반겨하지 않으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옆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상담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를 싼 거를 보실 건지, 아니면 뭐 입지가 좋은데 사실 좋은 위치를 싸게 잡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라인 자체가 좀 더 관심이 큰데, 네, 저희가 임장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좋은지 살고 싶은 곳인지 가격이 오를 곳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 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살고 싶으신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지, 느낌이 어떤지. 왜냐하면 사실 집을 구매하는 수요는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그런 세대, 3인이나 4인 세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크홀님께 한번 잠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원래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지금 검단에 왔잖아요. 네. 반나절 정도 걸어보긴 했지만 네. 느낌이 어때요? 아침에는 검단 그 완산역 거기 구도심 쪽에 돌았고, 지금 신도시, 검단 신도시 돌고 있는데, 확실히 신도시라 그런가 아이들 학원차도 많이 보이고, 건물도 일단 새 거고 학교도 가깝고 하니까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확실히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이들 뭐 승하차장이나 단지 내 어린이집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를 진짜 키우기엔 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사 오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집이 초등학교랑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중간에 빌라 단지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혼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바로 코앞에 학교가 보인다, 아니면 학교를 끼고 있다 하니까 이사 가고 싶다. 2, 3년을 여길 더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미래까지 조금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점점점 생각이 커지죠?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서 됐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반경 600m 내에 뭐가 있는지 잘 봐라. 근데 제가 그걸 안 본 거예요. 안 보고서 딱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학교가 너무 걸려요. 그래서 2, 3년 내에 얘를 팔고 나가야 되나 좀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신도시의 단점이면 아직 학군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나요? 가까우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쯤에 얘가 좀 공부를 할 것 같다 이러면은 좀 학원가가 지나가요? 예. 형성되어 있는 대로 좀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까지는 괜찮다? 네,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일단 놀아야 돼요. 네. 일단 안전하게 그렇죠. 다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학원 가깝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학원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차를 타거나 이제 멀리 있는 데는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학원을 좀 돌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초등학교는 뭐 일찍 끝나니까 더 돌려야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항상 내가 잘 모르면 내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께 여쭤봐라. 맞아요.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검단 8학원에 와 있습니다. 8학원은 거의 뒤편에 끝자락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 검단 신도시인데 또 다른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구본입니다. 네. 지금 지구본님은 송도 신도시에 한 대장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검단 신도시와 송도 신도시랑 비교하면? 일단 검단 신도시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생각했던 대로 되게 깔끔하고 넓고 도로도 잘 되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 이제 송도 신도시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조금 더 송도 신도시가 더 체계적으로 계획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송도는 공구로 이제 개발 순서와 이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원가가 몰려 있다든지 주거지가 몰려 있다든지 일자리가 몰려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송도가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 송도 신도시는 조금 더 도로 폭도 넓고 더 깔끔하고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봤는데 주변 단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쾌적한 감은 있어요. 검단도. 근데 이제 송도 자체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정말 공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쾌적하면 더 송도국제도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뷰 라인을 보면은 송도 같은 데는 이제 정돈된 느낌이 있죠. 예, 정돈되고 조금 더 뷰 라인이 더 예쁘고 약간 외국 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검단도 잘 되어 있지만 그냥 아파트들이 너무 약간 우후죽순 들어온 느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송도가 낫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부님도 지금 자녀분이 2분 계시고 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시선으로 바라본 거니까 검단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또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편적으로 집값을 형성하는 요인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분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라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그 다음에 독립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만 15년 차. 15년 차. 네. 이제 혼자 지금 이제 일단은 1인 가구로 살고 계신 분을 이제 초대해서 잠깐 인터뷰 들어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어때요? 마카오 배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광주광역시에. 네, 지금 이제 한 2년째 거주 중이고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어디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30살까지 있다가 내려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1인 남성의 시선으로 검단 신도시를 또 둘러보셨는데 그냥 솔직한 어떤 마음? 느낀 점은 어때요? 그냥 새 아파트다.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술 한잔 먹고 뭐 영화관이나 이런 거 좀 즐겨야 되는데 그냥 휑합니다. 좀 휑하고 이게 제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라서. 이 금액이 6억, 7억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금액 일단 새 아파트고 그래도 네, 그 정도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 아직. 근데 이제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고요. 예, 저한테 그냥 주면 살 수 있는데, 아파트를 준다면 살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야 될 그런 이유까지는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마카오배님한테는 네.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그 구축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런 정도? 그런 술집? 그런 거나 좀 이게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술집 이런 것도 여기서 하려면 딴 데 도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용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왁자지껄한 느낌이 좀 더 좋겠네요. 네, 그런 게 저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산이 날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